자, 선사시대의 전개. 자, 26페이지부터 해서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그 인류의 기원이라고 그래서 27페이지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자, 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옛날부터 많이 봤던 그림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그림. 그리고 그 그림 보면 마지막에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어느샌가 이거 하나 딱 쥐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고학적인 요 이론은 요거는 단일 지역 문화 기원설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2004년도 5년도를 기점으로 한 10년 전쯤에 거의 깨졌다고 보셔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남방 원숭이, 다시 말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건 인류가 아닙니다. 그냥 원숭이인데 인류의 먼 어떤 친척벌 되는 원숭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건데,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외우지 마시고 뇌의 크기가 그 현생 인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침팬지가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막 따먹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두 발로 이렇게 일어서기도 했다는 이런 점에서 얘가 시작이 아니겠냐, 이렇게 봤던 거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지역 문화 기원설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 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발음도 안 되네, 그죠? 자, 그다음 뭐야? 하이델베르크인, 자바인, 베이징인,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을 거쳐서 크로마뇽인까지 이렇게 그냥 발전된 걸 봤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다 독립적인 어떤 객체들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이야. 하도 고고학 내용이라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그 호모 하빌리스하고 호모 에렉투스가 전기 구석기고 호모 사피엔스가 중기 구석기고 그다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후기 구석기거든요. 이게 자,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구석기 시대에는 석기를 다듬는 정도에 따라서 전기하고 중기하고 후기로 나눴죠. 구석기 시대가. 자,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먼저 이제 전기 구석기는 하나의 돌을 갖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던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짱돌을 하나 줬잖아. 이거 갖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사냥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도구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작은 석기도 이용하고 큰 석기도 이용하고 도구의 분화가 나타나는 요 시기를 바로 중기구석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후기구석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냥 떨어진 돌 떼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큰 돌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쐐기 같은 걸 대고 작은 돌을 대고 쾅쾅쾅 쳐갖고 돌을 떼어내는 거야. 어디에? 용도에 맞게 돌을 제작하는 이런 단계, 이제 제작하는 단계, 요거는 이제 후기 구석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하도 호모 하빌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가 바로 전기 구석기인데요. 이때 뭐가 사용이 되냐면 불과 언어의 사용, 이런 게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야. 자,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하고 호모 에렉투스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불과 언어의 사용. 이게 의외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틀리는 게, 불과 언어의 사용 막상 나오면 이게 언제인지 잘 모르는 거야. 구석기 시대부터 불과 언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쓰는 또 여러분이 쓰는 고차원적인 언어는 아닐 거야, 그지? 그냥 단순한 이런 언어, 이런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언어들, 그 불과 언어의 사용, 그죠? 그 다음에 중기구석기부터 뭐가 있냐면 시체 매장이 나와요. 시체 매장. 그 호모 사피엔스에 나와 있죠. 사피엔스는 지혜 또는 슬기를 얘기하는, 이게 라틴어이기도 하고 그리스어이기도 합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시체 매장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가 나와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 사람, 또 지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자, 이게 크로마뇽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라스코 벽화 같은, 얼마 전에 그 현대미술관에서 라스코 벽화전 요거 하더라고요. 스페인에 있는 그 동굴에 있는 소그림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이런 주술적 의미의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데, 동굴 벽화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이제 후기 구석기.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가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한번 구석기 시대부터 뭐가? 불과 언어의 사용.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부터 뭐야? 시체 매장. 그리고 이제 후기 구석기부터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들이 제작이 된다. 여기서는 그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거 달달달 외우고 할 거 없이 그냥 다시 한번 구석기부터 불과 언어의 사용, 또 시체 매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의 제작 이런 게 있었다. 후기 구석기에는 됐습니다. 자,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명의 탄생이라고 해서 28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신석기 시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구석기는 70만 년 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들이파야 됩니다. 이제 구석기가 70만 년 전. 야, 우리가 근데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상상이 안 가는 시기죠. 상상이. 너무 굉장히 오래된 시기 아니에요? 70만 년 전 감이 와? 자, 여러분 봐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를 얘기할 때 0년을 기점으로 요거를 뭐라고 그래? 이 전을 기원전, BC라고 얘기하는 기원전 요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BC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과거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AD라고 하는 기원후는 자 현재로 가는 거야. 자, 오늘날이 지금이 몇 년이야? AD 2016년. 지금 몇 년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2016년. 여러분, 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하네. 동국통감에 뭐라고 나와? BC 2333년. 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BC 2333. 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요 연도는 암기해 두셔야 돼. 정확한 연대는 아닌데 동국통감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한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자, 몇 년 전이야? 내가 너무 어려운 욕을 했나 여러분들한테? 더하기인데 4349년. 이 단기 4349년이 올해예요. 그러니까 단기가 단군 기원으로 따지는 거고, 서기는 보통 예수님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 전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한 애가 지금으로부터 4349년 전. 야, 5천년도 안 됐다? 뭔지 알겠어요? 야, 곰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웅녀와 환웅 사이. 우리 진짜 까마득한 옛날처럼 생각하는 이 단군신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5천년도 안 된 이야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1만 년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옛날인지 알겠어요? 그럼 70만 년 전은 상상을 못하는 시기지 이게. 그러니까 구석기라고 하는 시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상상이 안 돼. 사실 나 이런 걸 보면서 요즘 뭐 시절이 하수상해서 막 지금 혼란스럽고 막 이런 게 많은데, 뭐 신문 이런 거 보면 막 터지고 이러는데, 나는 여러분들 역사 선생이다 보니까 왜 옛날에 여러분 그 삼성이 뭐 8천억 무슨 뭐 있잖아요. 에버랜드 사건 터지고 막 이러면서 8천억을 무슨 뭐 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건희 이재용 막 재산 나오면서 막 뭐 몇천억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그 액수에 대해서 하면 둔감할 거야, 그지? 막 정치인들 막 몇백억씩 주고받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 역사 선생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 100억 아니 8천억이면은 매년 1억씩 예금을 한다고 치고,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하여튼 매년 1억씩 예금을 한다. 막 수돗물 먹고 막 굶주려 가면서 막 저금을 해서 그래 매년 1억씩 모은다.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1억씩 모아야 돼. 뭔 상황인지 알겠어요? 감이 와?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억씩 모으면 4,349억이 되는 거야. 감이 좀 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들끼리 막 주고받고 막 이러니까 참 통탄을 노리시지. 우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뭐 워낙에 하여튼 뭐 큰 돈들이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렇지만 100억이라는 돈도 그래요. 언제? 을사조약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야죠. 매년 1억씩.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어떤 피와 땀 이런 것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정말 사회환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게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뭐 이래가면서. 근데 그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뭐 어떻게 됐을 때 뭐 책임 못 지겠다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 좀 혐오감을 느껴지고 막 이래요. 사회에 어떤 걸 하지를 못할 왕정. 그러니까 역사 선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액수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1조 원 이런 것들 막 애들 껌값도 아닌데 그런 거 막 나올 때 보면 이 감이 오죠, 이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70만 년 전은 진짜 까마득한 아주 옛날 이 구석기. 이때는요 지금하고 온도도 맞지가 않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추운 시기도 있었고 더운 시기도 있었고, 추운 시기도 있었고 더운 시기도 있었고, 추운 시기도 있었고 더운 시기도 있었고, 추운 시기도 있고 더운 시기도 있어요. 정말 오래된 시기니까 지금의 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여기 추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빙하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온도를 얘기하는 거 빙하기. 그리고 빙하가 녹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해빙기 또는 간빙기라고 합니다. 간빙기란 말은 빙하기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온도는 어디냐? 좀 이따 이제 중석기 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요 시기.
가장 더워졌다가 조금 내려간 요 시기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야. 요 기후가 온난화되는 요 시기 신생대 제4기 이거를 유식한 용어로 4기 마지막 간병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고고학적 얘기예요. 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게 지금 뭐냐면 중석기의 시작. 여기서부터 이제 중석기 기후가 온난화되는 이거의 시작이고 따라서 이제 구석기 시대는 요 전까지니까 추운 시기와 더운 시기가 왔다 갔다 했던 시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의 어떤 여러분의 어떤 자연환경이 아닐 거야. 오늘 이제 폭염주의보 내려졌다고 하잖아, 그지? 다른 해보다 이제 한 달 먼저. 하여튼 조심하세요. 더위 안 먹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학원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지. 하여튼 자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 폭염주의보. 지금의 온도. 자 겨울엔 무지하게 춥죠. 자 사계절 국가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봄 가을이 너무 짧아. 가끔 가을 냄새가 난다 싶으면 갑자기 막 찬바람 싱싱 불고 이러잖아, 그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도 이제 시려져.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 찬바람. 여름에 덥다고 해갖고 뭐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화채 먹으면서 이제 시원하게 있다 보면 좀만 지나면 아주 시원한 겨울이 와요. 마음도 시원한. 하여튼 금방 갑니다. 금방. 시간 진짜 금방 가. 2달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7, 8월 끝나면 찬바람 불 때 9월, 9, 10월 끝나고 나면 바로 11, 12 정말 금방입니다. 아시겠죠? 그 12월 딱 끝나면 그때부터 막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4월이 시험이거든. 빠른 학생들은 3월 시험이잖아. 우리 사회복지직 준비하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 법원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3월부터니까 시간 많지 않아요. 적지도 않아. 잘만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많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돼요. 진짜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6개월 이내에 지금부터 5과목. 주어진 시간은 한 달하고 한 12일 정도야. 아시겠죠? 한 과목을 박살내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조급해지죠? 너무 조급해하지만 마시고 그래도 하여튼 그럴 건 아니야. 시간은 충분한데 그렇다고 해서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건 지금의 기후, 지금의 온도가 됐던 시기가 있대요. 그러면 적어도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시기는 뭐예요? 한반도에 비가가 덮여 있었겠죠. 이 시기는 뭐야? 갑자기 밀림, 막 야자수 이런 게 있겠지. 이런 시기를 막 왔다 갔다 했던 시기야. 따라서 구석기인들은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흑인이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뭐야 에스키모 막 이글루 이런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신석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는 이 땅에 정착을 하고 농경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작게는 크게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언제부터? 바로 신석기부터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된. 그래서 신석기가 중요합니다. 신석기는 이제 BC 8000년 요게 이제 BC 1만 년인데요.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와 과도기로 이게 BC 1만 년. 약 2000년간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 뭘로 넘어가? BC 8000년. 바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BC 1만 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 요게 이제 BC 8000년. 자, 이때가 되는데 신석기 시대는 자, BC 8000년. 자, 이때가 됩니다. 과도기를 거쳐서 한 2000년간의 과도기. 자, 이걸 거쳐서 하여튼 BC 8000년 자 이렇게 되는데요. BC 8000년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석기가 시작이 되고 자 이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경의 시작. 오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농경의 시작.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 자 그럼 봐봐. 그 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어로, 채집. 자 이게 수렵이 뭐야? 사냥하는 거. 어로, 물고기 잡이. 그 다음에 채집, 주워 먹고 따먹고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자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뭐예요? 씨를 뿌리고 이제 정착을 하는 거야. 이동생활이 아니라. 그럼 정착을 하게 되면 뭘 지어요? 집을 짓죠. 움집을 짓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와 같이 사는 공동체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시족사회가 형성이 돼. 이런 변화들이 자 엄청난 변화죠. 왜?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던 것보다 이제 정착을 하고 사람들이 시족사회를 이루고 혈연 중심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야 움집을 짓고 살고 이거는 자 그래서 산업혁명에 비할 만한 엄청난 변화다 해서 호주의 역사학자였던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했어? 네일리스틱 스톤 임플리먼트 레볼루션. 자 오늘 영어 많이 나온다. 자 어쨌건 발음은 무시하세요. 내가 이래도 영어의 본고장에서 공부를 했었어. 필리핀. 하여튼 예.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도 못하고 왔는데 자 어쨌건 간에 갔다 왔는데 토익 제일 잘 본 점수가 580이에요. 하여튼 580. 이선재가 걔 막 비웃었어요. 그냥 야씨
대학원까지 다닌 새끼가 왜 580이냐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선지 점수는 600이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 600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600을 넘어서 이선지를 비웃어 주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지. 국어 국사 선생은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신석기 혁명, 네일리스틱, 신석기의 뭐 이런 뜻이죠. 스톤 임플리먼트 레볼루션 28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앞으로 시험에서 신석기 혁명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은 뭐야? 농경의 시작. 아시겠죠? 농경의 시작. 그 전에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어로, 채집 활동. 자, 신석기 시대 뭐의 시작? 농경의 시작.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석기 후기로 가면서 29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4대 문명이 형성이 돼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요게 이제 시리아, 이라크 요쪽 지역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허 문명까지 해서 4대 문명이 신석기 후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BC 3000년경인데요. 청동기 시대를 가장 이른 시기로 보면 BC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후기인 거야. BC 3000년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대 문명이 형성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거는 뭐 전 세계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북한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대동강 문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걔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동강 문명이 가장 오래됐다. 하여튼 이러고 있어요. 자, 어쨌건 이 4대 문명의 형성 신석기 후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청동기도 이제 사용이 되고, 이때부터 뭐야? 청동기 시대. 그 다음 국가가 형성이, 도시가 출현하고 문자가 사용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점차 이제 뭘로 넘어가? 청동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30페이지부터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사란 말이 뭐예요? 선사. 먼저 선자에다가 역사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자, 역사 사자. 여기서의 사자는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아니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렇죠.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록 이전의 시대다. 자, 그러니까 이전이다 이거죠. 프리스토리. 그러니까 선사라고 하는 프리스토리는 기록 이전의 시대. 그럼 기록은 뭘로 기록이 돼요? 문자로 기록이 돼. 한마디로 이건 뭐야? 문자가 있기 이전의 시대. 그럼 문자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선사를 연구할 때 뭘 갖고 연구하겠어요? 짱돌 아니면 화석, 그죠? 탄화된 곡식, 이걸 갖다 연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들어가면서 오늘 배운 파트는 좀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한 게,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유적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수능에서는 유적지 외우는 게 안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뭐 구석기 신석기만 이렇게 공부하면 됐는데 우리 시험은 아니야. 여지없이 잘 안 나오지만 구석기가 시험에 나오면 여지없이 뭐야? 유적지 암기하는 문제 나오고요. 잘 안 나오지만 신석기나 청동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나마 그게 많이 나오는데, 역시 선택 지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유적지. 이게 같이 나와요. 하나는 꼭 나와요. 하나는. 어떨 때는 그냥 다 유적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필수 암기 유적지하고 옵션으로 암기하면 좋은 유적지를 좀 구분해 드리긴 할 거야. 별표 숫자로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에이 이걸 그냥 알고 넘어가라, 이렇게 제가 구분해 드릴 건데, 하여튼 3개짜리가 좀 많아. 아시겠죠?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자, 선사라고 하는, 자 이건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뭐야? 청동기하고 철기까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사실 철기 시대에 경남 창원 다우리에서 붓이 발견되거든요. 이거는 그 경남 창원 다우리라고 하는 건 한반도 남부까지 문자가 이제 한자가 사용이 됐다. 어느 시대? 철기 시대. 아시겠죠? 그래서 철기 시대가 바로 뭐냐면 선사와 역사 시대가 딱 크로스되는 그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 추가 설명 드릴 거고. 하여튼 우리는 일단 뭘 봐야 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30페이지 한번 가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거, 구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어요. 일단 뭘 통해 할 수 있어? 뗀석기. 우리가 구석기는 뗀석기거든요. 큰 돌, 여기서 떨어진 이 돌 조각을, 이걸 갖다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 주먹도끼 이런 거 있어요. 뗀석기야 전부 다. 주먹도끼. 자, 이렇게 돼갖고 돌 탕탕 떨어진 거, 이거 사용하는 주먹도끼. 이쪽에 날이야. 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쥐고 사용하는 거니까 주먹도끼. 하여튼 뗀석기야. 떨어진 돌 이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뼈도구. 그러니까 이 시기의 도구는 이제 뗀석기와 그 다음에 뼈도구. 이걸 우리가 한자로는 골각기라고 하는데, 좀 짜증나는 게 이제 또 이 선사시대 이런 거예요. 그냥 뼈도구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골각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돌무지 무덤 이러면 되는데 적석총, 이거 왜 이럴까?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쓰기 쉬운 말로 써. 그냥 자기가 쓰던 말로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2002년부터 한글을 전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적성 목각분 이걸 사용하지 않고 돌무지 덧널 무덤, 적석총 이걸 사용하지 않고 돌무지 무덤, 지성묘 이걸 사용하지 않고 고인돌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근데 요즘도 그렇지 않아. 최근에는 2011년도에 여러분 서울시 기출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 돌곽 무덤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말이야. 돌은 한글이고요, 곽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야? 자기가 그냥 쓰시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아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런 것도 좀 연결지어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어.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은 달달 외울 건 아닌데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정도까지 정리해놔야 돼.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뼈도구 이게 바로 뭐야? 골각기. 골각기라고 하면 뼈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뗀석기나 뼈도구를 주로 사용해서 아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 이거 뭐 구석기.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가 사용됐다는 거는 한반도에서 누가 살았다? 사람이 살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후도 지금하고 달라. 그리고 이때는 먹을 걸 찾아 막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구석기에 뗀석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조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조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제일 가까운 조상이 누구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죠. 그거보다 바로 위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야? 외 증조 할아버지 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다음 위에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외 고조 할아버지 외 고조 할머니. 이거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 올라가다 보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로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우리 역사에서는 하여튼 이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적어도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혈연적인 동질성도 있지만 적어도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문화적인 뭐 음식 문화, 옷 입는 거, 여러분의 예법, 말하는 거, 우리 언어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그 분들을 뭐라고 그래?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형성 시점은 적어도 이 기후에서 이 땅에 정착을 했던 자 누구?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를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 여기에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것도 볼 텐데 요령성 그 다음에 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됐다. 자 됐어요? 자 밑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잠깐 여기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자 됐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요하라고 하는 강이 하나 이렇게 가는데 이걸 요하 이걸 랴우허 강이라고 그래요. 랴우허. 근데 이런 건 좀 더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요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그 나라 발음에 적합하게 한다 그래갖고 지금은 요하라고 안 나오고 랴우허라고 지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옛날에 요동 여기를 요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랴우뚱 랴우시 하여튼 이렇게 돼. 하여튼 랴우뚱 랴우시 자 어쨌건 랴오닝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아이씨, 짱깨들 말 어렵잖아 그죠? 근데 하여튼 요동을 랴우뚱 그 다음에 야우시 여기는 야우시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게 요하야.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비파형 동검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는 조양이라는 지역과 여기는 요양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요 지역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문화가 형성이 된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지도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동방문화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 문화권인데 이 위치가 지금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점차 이제 어디 한반도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 위에 있는 북방문화권과 다른 또 여기에는 뭐야? 한족문화권과 다른 여기 화남문화권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강역이라고 하면 대략 요 일대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의 이제 동북 삼성 중에 하나인 여기가 요령성이야. 여기가 랴오닝성 됐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지린성. 요 위가 이제 헤이룽장성, 흑룡강성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지린을 포함하는 만주. 그다음에 어디? 랴오닝성 일대. 그리고 어디? 한반도 일대.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강역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지명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고대사 볼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야. 산둥반도. 우리가 요동반도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바로 이제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일대 여기를 요동반도. 요거는 랴오뚱반도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요동반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동반도 됐죠? 여기 있는 강을 랴우어강, 여기 이제 압록강, 그죠? 요 위쪽을 만주라고 얘기하고요.
연해주 얘기할 때는 여기 바다를 끼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여기를 연해주라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이제 만주. 그 만주나 연해주란 말은 한참 뒤에 나와. 만주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 청나라가 17세기에 세워지는데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얘가 자기는 만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말은 만주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만주란 말이 생겨나니까 조선 후기가 돼서 나오고요. 연해주란 말은 또 한참 뒤에 나오죠. 이제 러시아가 이거 베이징 조약 이후에 개항기 때 어제 연해주, 만주 됐죠? 하여튼 우리 민족의 형성 지역은 어디? 그리고 여기 청천강이 있고 대동강이 있고 하는 강들은 나중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자, 이 위치 한번 확인하세요. 어디? 요령을 포함하는 랴오닝을 포함한 랴오닝성, 또 지린성을 포함하는 만주, 그리고 한반도. 자, 우리 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구석기 시대부터지만, 자, 우리 민족의 기틀은 언제?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 그럼 우리 조상은 언제부터라고 봐야 돼? 신석기부터 됐죠?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된. 자, 동방문화권의 형성이라고 그래갖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거는 좀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커먼 센스. 넓은 의미의 뭐야? 동이족.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죠. 뭐 동이족은 우리만 지칭하는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맥족. 이건 정말 커먼센스인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민족의 원류가 예맥입니다. 예맥. 이걸 그냥 나눠서 예족과 맥족을 나눠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한족이라고 할 때 이 한자, 장기판에 있는 한나라 한자가 아니죠.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그 한족, 한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중국 문헌에 기록돼 있고 뭐 인종상으로는 황인종 다 누렇죠. 옆 사람들 보면 그죠? 요새는 좀 꺼무쳐 많이 타서 태닝해서. 자, 언어는 알타이어족. 요거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알타이어족 요거는. 근데 미국의 언어학자가 우리 알타이어족으로 묶어버렸는데 좀 논란이 많아. 앞으로 연구돼야 될 하여튼 대상에 들어가는 거야. 자, 알타이어족 관계에 있다. 자, 독자적인 문화 형성에서 뭐 동방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선사시대의 전개에서 오른쪽에 3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석기는 석기를 다듬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 언제 뭐라고? 전기 구석기. 자, 격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봐. 해동한국사 좋은 게 여기 보면 그 날개단 있잖아. 보조단. 여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갖고 오른쪽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국사 용어사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포켓으로 갖고 다니는 용어사전. 왜냐하면 결국 국사가 약한 게 뭐냐. 내가 10여 년 동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제일 약해서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일단. 그래서 용어사전을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건 필요하겠다 해갖고 근데 그 대작업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게. 작업들을 지금 진행은 꽤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최대한 빨리 준비했어요. 올해 내내 연내내 하여튼 좀 이렇게 내놓으려고 필요할 것 같아서. 역시 염가로 저 그 필기노트 내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작년 필기노트 낸 업체가 망했어요. 끝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기노트를 단가를 이렇게 다 뭐 낮춰야 되니까.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잖아. 기본서가 하나 있는데 필기노트를 또 갖게 부담되잖아. 그래서 확실한 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여러분들 편은 맞아요. 그 학원이랑 좀 달라요. 하여튼 이게 만렙 강사라 그래요. 저 정도 되면 한 15년 동안 이게 강의를 하면요. 그 제가 그 국사 강사들이 이렇게 막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나는 그 정도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미. 사실 10년째 빅3가 뭔지 아세요? 같이 강의하던 강사들이 다 사라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아무 관심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생계형 강사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는, 나는 내 보람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나니까 그 때려쳐야지 뭐.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하거나 그러면 난 언제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어요. 스스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생각이 있어요. 좀 재미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진실되게 들으셔도 돼요. 전혀 그런 거랑 아무 이해관계랑 아무 관련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꼭 추문에 휘말리기도 하죠. 저는 뭐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던져서 얘기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내가 속해 있는 학원에 욕이 들 수도 있고, 절대로 뭐 의도를 갖고 뭐 동료 강사들이나 경쟁 강사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디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근데 본의 아니게 제가 얘기한 것들이 또 그분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나 봐. 근데 진실을 얘기하니까 진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맞는 거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자유로워요. 무해라고 알아요? 나중에 문화사에서 배울 거예요. 원효가 무해라고 그래서 잔회가 없음, 거침이 없음, 무해가를 불렀는데 거의 그 단계? 자, 하여튼 뭐 하여튼 더 이상 뭐 미련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는 좀 당당하게 그냥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생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합격하면은 한 학생들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밥도 사고 다 삽니다.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이래요. 제가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사고 이래요. 물 안주는 그 학생들이 사지만,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했는데 막 그냥 갑자기 진지해지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다 사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는, 제가 전번도 줍니다. 전화번호도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막 연락 많이 하고 지내요. 현직 공무원들. 지금 9급으로 합격해갖고 7급 돼 있는 학생들이 있고, 주례 제안 들어온 건 다 거절했어요. 제가 아직 주례할 때는 아니다 그래갖고, 씨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다 거절했는데요. 그건 다 거절했어요. 그거는. 어쨌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실되게 드셔도 됩니다. 학원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걸 물론 바라겠지요. 근데 합격보다 제가 보기에 학원은 더 바라는 건 떨어지고 다시 오기를 바라겠죠. 진실된 얘기잖아. 근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학원도 회사니까. 교육회사죠.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회사. 회사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만 밝히면 비난받아야죠. 근데 이제 만렙 강사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합격하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감, 자존감이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좀 지키고 싶은 게 있죠.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존경받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정도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거에 좀 보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보통 만렙 강사들의 바람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렙 강사라는 얘기 알아요? 뭔지? 내가 옛날에 레저 강사라는 표현을 썼더니 그걸 또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내가 레저 강사는 얘기는, 자, 레저는 자기가 좋아야 하죠. 이해돼요? 생경 강사는 싫어도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좋아야 하는 게 레저 강사예요. 그래서 더욱더 진솔하게 강의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좋아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래야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정성스럽게 뭐 하려고 하겠죠. 난 사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정말 이 학생들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싶은 거지. 그게 없으면 난 관둔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재미있게 해요. 그냥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 없이 비난하는 거 보면 이거는 좀 아니다 해서 가끔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해요. 그냥 알고 보면 그게 학생이 아닌 거지, 또 알바들인 거지.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막 정말 혐오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왜냐면 수험생들에 대해서 나는 홍보하고 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해. 어쨌든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홍보가 지나치게 타 강사들, 타 컨텐츠, 타 학원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비난, 그리고 이유 없는 허위사실 유포,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량진은 욕망의 공간이야. 여러분 처음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합격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학생들, 자, 뜨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강사들,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학원 원장 대표들, 그죠? 제 말 맞죠? 이 안에. 그리고 또 거기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생수들. 제가 기생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상한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그 안에 기생하는 업체들이. 근데 얘네들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안 하는 거지.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욕망들의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각박하고 삭막해요. 이 안에. 제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그나마 중간에 저도 멘붕이 몇 번 왔는데, 이제 그걸 좀 지키고 나니까, 만렙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 저는 좀 학력이 독특하죠. 제 학력 앞에다 다 써놨는데 여기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밖에 없구나. 저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지방 캠퍼스다 했는데, 아니야, 나 서울 캠퍼스 왕십리에서 제대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했습니다. 행정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참 이력이 독특하죠. 고려대학교 한국사과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조선후기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닌 기간만 14년을 다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 다닌 기간. 가방끈 연락이 일죠. 하여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 그랬더니, 예전에 타블로가 당한 걸 그대로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청에다가 학력증명서만 7번을 갖다 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인간들 잡아다가 다 고소하고 이랬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타블로가 당한 거야. 신형식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동명이인이라는 거지. 나 참 이거 더 이상, 그러니까 막자가 그게 2008년도 2009년도인데, 그때 한번 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참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참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막 환멸을 느끼다가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정말 무해가 됐어요. 무해. 거침이 없음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악의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없을 겁니다. 공적인 석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그리고 동료 국상사랑 되게 친하잖아요. 저처럼 친한 사람 없어요. 되게 친해요. 우리 전모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전모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막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얘기는 많이 안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뭐 탈북자라고 제가 놀리기도 하고 이래요. 하여튼 놀리기도 하고 사진 좀 포토샵 작업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 가끔 제 문제집에도 경절이로 등장하고 막 이러거든요. 조선시대 백성들 수탈하던 그 중간 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디스는 참 재미있는 디스죠. 이선재 자꾸 되게 디스, 아까도 디스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니까 또 이선재 불화설 뭐 이렇게 나는데 애초부터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화설은 의미가 없어요. 가끔 나는 그냥 덜하다는 게 이선재 책에 수빈이교 보면은 저를 거의 자폐아로 거기다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거의 실존 인물과 다르게 이 실존 인물과 관련 없다고 해놓고 나서 한복 입고 있고 누가 봐도 저예요. 누가 봐도. 근데 거기다가 뭐 생일 잔치인데 아무도 안 오고 막 혼자 그 우울증 걸려갖고 막 이런 캐릭터로 등장을 시켜놨더라고. 자, 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굉장히 하여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 강사 중에.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예요? 좀 원칙을 갖고 적어도 뭐냐면 이 학생들 뭐 머리 수대로 해갖고 이렇게 막 금전적으로 환산하고 난 정말 정내미가 툭 떨어져요. 한면이 느껴지고 해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좀 제 얘기는 학원의 이해관계랑은 또 달라요. 좀 하여튼 진실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 처음에 제가 OT 할 때 얘기한 게 좀 오해가 될까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해동항공사의 장점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거 뭐 다른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맞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본의 아니게 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죠? 제가 가끔 이제 쪽발이 그다음에 짱깨, 짱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그냥 쓰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 심각하게 얘기를 해와서 조언을 해줬어요. 감사드리는데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런 말을 많이 쓰시니까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들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박교했던 그 쪽발이 개 양아치 새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짱깨놈들 1882년에 7월 14일 날 우리나라 들어와서 죄 없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목 베고 막 이렇게 해서 시체 넣어놓고 했던 그 짱꼴라 놈들 얘기하는 거니까요. 선량하게 사시는 일본에서 귀화하신 그리고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해가 없으길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이게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하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실수라고 인정하고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테니 하여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하여튼 보세요.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라고 해서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전기, 중기, 후기. 후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격지라고 하는 거 요거 하다 말았구나. 격지는 작은 도구야. 큰 돌에서 이제 떨어진 이런 도구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작은 돌 조각 이걸 격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석기로 사용하는 거를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알아두면 좋지. 박편석기라고 합니다. 박편, 돌 조각 이걸 석기로 사용한다. 박편석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격지라고 하는 요거를 박편석기로 만들어서 잔손질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후기 구석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쇠기 같은 거를 대고 쾅쾅쾅 찍어서 돌날 격지를 제작하는 단계. 그 제일 밑에가 알아두기라고 하는 건 르발로아 기법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 실어놨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돌 조각 이렇게 있잖아. 돌이 몸돌이라고 그래. 돌덩어리를 요거를 이제 떼서 사용하거든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탕탕탕탕 쳐갖고 떼어내서 사용을 해. 그래서 떼어낸 돌 조각은 격지가 되는 거고 몸돌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쳐내게 되겠죠. 이런 기법을 바로 르발로아 기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잖아.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간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거야. 제가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이렇게 알아두기 같은 거는 이게 패스하고 가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언제라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는 카페를 통해 질문하거나 우리 실강 학생들은 실시간에 질문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유적지가 나오는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제 설명 먼저 들으시고요. 자, 이 구석기 시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구석기 시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뗀석기나 골각기, 바로 이제 뼈도구를 사용하던 시기다. 짱돌, 자 이걸 갖다가 자 여러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요 자 여기는 뼈도구나 골각기 이걸 사용해서 뭘 했어? 사냥, 주먹, 아까 우리 주먹도끼 이거 뭐예요? 사냥도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주먹도끼, 아까 저기 그림 그려드린 거 이게 주먹도끼야. 여러분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찍기라고 하는 거, 뭐 하는 거? 찍는 거. 팔매돌, 던지는 돌. 저거 무슨 도구? 사냥도구. 우리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뭐의 시작? 사냥, 수렵, 수렵의 시작. 사냥의 시작이야. 수렵, 뭐 어로, 자 이런 걸 했겠죠. 뭐 채집. 하여튼 항상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우리 신석기도 이렇게 볼 텐데요. 왜?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도구를 통해서 이걸 사용했던 시기의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긁게, 밀게 이런 거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조리도구라고 합니다. 긁게, 밀게, 조리도구. 이게 뭐 사냥하는 건 아니겠죠. 자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긁어서 밀어서 벗기는, 막 긁어서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막 긁고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하여튼 긁게 밀게 이거는 조리도구. 자 이런 건 뭐예요? 사냥도구. 물론 이 도구의 분화가 나타난 건 언제부터? 중기구석기 이후부터.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자 수렵어로 채집생활. 그럼 이 사람들 자 정착생활 했겠어? 돌아다녔겠어? 돌아다녔죠. 이동생활. 자 그리고 사냥을 하고 이래야 돼. 근데 구석기 시대에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매머드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혼자서 사냥하기 힘들죠. 무리져서 살았겠죠. 무슨 생활? 무리생활. 자 됐어요? 무리생활. 이동생활, 무리생활. 또 이동을 하니까 집을 잘 짓고 살지 않겠죠. 대강지요. 대강. 대강 짓는 집을 뭐라고 그래? 막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강 짓는 집. 하여튼 막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생활하는 거고요. 막집.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동굴. 동굴은 뭐 발견만 잘하면 숙식이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동굴 발견했어.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곰 가족들이 겨울잠 자고 있어. 얼마나 좋아. 숙식이 동시에 해결되죠. 그죠? 다 잡아먹을 때까지 거기 살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리고 바위 그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동굴과 바위 그늘. 겉으로 볼 때 똑같아. 이렇게 해서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안에가 완전히 뻥 뚫려 있잖아. 자 이러면 동굴이고요. 안에가 막혀 있으면 이건 바위 그늘. 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집, 그 다음에 동굴, 그 다음 바위 그늘. 자 이런 데서 주로 생활하죠. 자 이동생활, 무리생활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 평등사회. 이건 아까 얘기했다. 자 우리가 평등 계급 뭐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뭐? 빈부격차, 사유재산제, 이게 계급이라고 그랬죠. 자 계급 사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청동기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분화가 나타나고, 여기서 계급 이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신석기까지는 평등사회야. 자 이렇게 보면 말해요. 자 우리 경제 다 봤어요. 그치? 농경 없으니까. 자 사회 다 봤어. 이동생활, 무리생활, 평등사회. 주거 다 봤어요. 어디 사는지. 강가나 주로 이제 이런데 그 막집이나 이런 걸 짓고 사는데, 강가는 어차피 물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데 이제 막집, 동굴, 바위 그늘 이런 걸 짓고 살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도요 여러 가지 주술적 의미의, 물론 주로 이제 이거는 중기 이후에 집중되지만 주술적 의미의 후기구석기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술품이 제작이 됩니다. 요게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제천 전말동굴, 자 이런 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뿌리 앞발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유적지 볼 거야. 응? 긴장 바짝하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어려운 건 아닌 게 한 유적지에서 특징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딱 캐치해내면 되거든요. 물론 유적지 암기하는 게 짜증나긴 하지. 고향 주소도 잘 모르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북한 유적지 생소하잖아. 근데 그게 짜증나는데 한 번은 거쳐가야 돼 어차피. 그래서 유적지 문제가 나오면 일단 유적지 암기하면서 한 유적지에서 한두 개씩만 딱 캐치해내면 돼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보시고요. 어쨌건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아까 제천 전말동굴,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뿌리의 앞발뼈, 코뿔소의 앞발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물론 학자들이 보니까 얼굴이라고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게 왜 얼굴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니 아시겠죠?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는요 소의 정강이 뼈에, 이것도 안 된다 이제, 정강이 뼈에 새겨진
물고기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유물들 이런 걸 통해서 자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이 제작이 됐다. 수렵과 어로의 풍요를 기원하는 자 이렇게 내용들 정리하면 돼요. 자 유적지 갑시다. 이 정도 딱 정리하면 구석기는 더 이상 없어요. 내용은 이게 끝이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와? 유적지가 나온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자 32페이지 가세요. 아주 친절하게 제가 사진과 함께 그리고 제가 사진을 왜 실어놨냐면요 바로 이 사진이 키워드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유적지의 가장 중요한 그걸 사진으로 아무래도 여러분 그 암기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진으로 실어 놓은 겁니다. 평남상원군 건물동굴 유적이라고 해서 잠깐 여기에서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시험에 제일 많이 별표하지도 마세요. 아직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평남상원군 건물동굴 유적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확률은 좀 적어. 이게 왜 그럼 많이 나왔냐? 그 밑에 있는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있잖아. 요거는 별표 2개 정도만. 2개 정도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구석기 70만 년 전이라고 그랬죠. 6차 교육과정 때까지 구석기 시대가 60만 년 전이었어요. 이게 10만 년이 올라갔거든.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게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야. 여기서 7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포유류의 뼈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짐승이나 사람의 뼈나 아니면 탄화미나 이런 유기물이 나오면 소위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라고 하는 C14탄소 동위원소가 이런 반감기가 일정 기간에 따라서 반감기가 일정해.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연대가 거의 정확하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덩이, 쇳덩어리 이런 건 안 돼.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포유류의 뼈가 나왔어요. 추정하니까 이게 70만 년 전이야.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지 바로 뭐예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이건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 자 충북 단양 금굴 유적. 됐어요? 그거 하나 먼저 체크하시고 자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평남상원군 거무르동굴이 6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주구장창 나오다가 거의 막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많이 지금도 나오긴 나와. 근데 정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곁다리로 해서 같이 나오는 게 평남상원군 거무르동굴. 북한에서는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 70만 년 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으로 인정을 받자마자 북한에서는 이 평남상원 거무르동굴이 100만 년 전의 것이다 라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오래돼야 한다라고 하는 뭔가 그게 있어 얘네가. 자, 이 평남상원 거무르동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개의 층으로 돼 있어요. 동굴 유적인데 이게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 중에 특이한 건데요. 몇 개의 층,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층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뼈들이 짐승의 뼈들이 나오는데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뼈가 나오기도 하고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뼈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뼈가 또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뼈가 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뼈가 이 안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뭐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평남상원군 거무르동굴이었어요. 나름 공부할 만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고고학은. 재미는 없어. 근데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만 캐치해 두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평남상원 거무르동굴은 60년대에 북한에서 발굴된 제가 아까 2015년 국가직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게 2014년 문제로 나온 게 60년대에 발견된 구석유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는 구석유적은 전부 다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70년대 이후예요. 단 3개의 유적만 1960년대에 발견됐는데 남한에서는 한북운기군 굴포리 유적이라고 하는 이거와 북한에서는 한북운기군 굴포리 유적과 그 다음에 평남상원군 거무르동굴 2개만 60년대 발굴됐고 남한에서는 충남 공주군 석장류 유적 요거 하나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평남상원 거무르동굴 60년대 발굴이 됐어요. 자 그다음 기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층이 나온다. 됐어요? 이렇게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은 지금 얘기했죠.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석 유적이다.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 그늘. 자 이거는 이제 왜 중요했냐면 사람의 인골화석이 나왔어. 뼈화석. 우리나라는 산성토래 갖고요. 사람을 매장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은 살만 썩는 줄 알잖아. 한 7, 80년 정도 지나면요. 뼈까지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성토양이야. 그래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인골화석에 발견된 유적지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사람 얼굴뼈 중에 제일 두꺼운 게 여기 눈두덩이 뼈거든요. 여기 뼈가 주로 나오고 아니면 하악골, 여기 턱뼈.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요거 주로 이제 나오고 이러는데 되게 나오는 지역도 뭐냐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알칼리성 토양 아니면은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석회암이 시멘트의 원료가 되죠.
비가 내리고 이러면은 시멘트의 원료가 된 고기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면서 뼈에 시멘트 코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뼈화석이 발견되는 게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됐었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하여튼 남한에서 발견된 인고라석 대표적으로 출토된 유적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 요거 하나랑 인고라석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될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하여튼 두 개의 유적. 요게 이제 남한에서 출토된 인고라석 출토 유적지. 되게 특이한 거는 요게 이제 전기구석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발견된 거는 후기구석기. 그러니까 중기구석기, 호모 사피엔스. 특이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전기구석기 유적인데 발견되는 건 다 전기구석기 유물들인데 여기서 발견된 인고라석은 호모 사피엔스야. 중기구석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여튼 의미가 있었어. 알겠죠? 이런 게.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을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을 갖는 호모 에렉투스는 전기구석기잖아. 호모 사피엔스의 뼈가 나왔다. 이렇게 9급은 아니고 7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분명히 전기구석기 유적지인데 중기구석기 인고라석이 출토가 됐다는 거. 특이한 점이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어쨌건 인고라석이 나왔다. 그 다음 경기도 연천군 정훈유적은 별표 3개 정도 해두십시오. 여기다가는요. 한물 갔어도 되게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정훈유적. 여기서 뭐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가 됐는데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주먹도끼들 아슐리안 계통 정리해놨죠. 이거 뭐냐? 1979년에 주한미군 하나가요. 여기 경기도 연천군 여기 그 어디야 한탄강이랑 이거 이어지는 데잖아. 여기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얘 주한미군 얘가 이제 고고학과 출신이야. 얘가 그 물속에 수영하러 갔다가 돌덩이를 한 뭉치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주먹도끼야.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 이게. 선생님 돌덩이 그 몇 개 갖고 나온 것도 왜 그런가요? 이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직전까지 모비우스 또는 메비우스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어요. 고고학자가 있는데 얘가 주먹도끼하고 집게하고 출토 유적지를 지도에서 선으로 다 거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먹도끼 그때까지만 어디서 그때까지는 아프리카에서만 출토가 됐고요. 유럽 남부 일부 지방, 스페인 남부 지방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유럽 지역에서 집게가 주로 나오고 동아시아에서는 안 나온 거지. 그래서 이 모비우스라는 고고학자가 자 집게 출토 지역, 주먹도끼 출토 지역을 다 구분했어요. 구분했는데 한반도 그것도 어디 경기도 연천군 정훈리에서 주먹도끼가 떼거지로 나온 거지.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 대한 발굴 조사하는데 막 사방에서 나오는 거야. 강가랑 강가에서 다 나오는 거지. 주먹도끼하고 집게가. 그 시발점이 된 게 바로 경기도 연천군 정훈리 유적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가 돼서 모비우스에 오랫동안 유지됐던 고고학 이론. 그러니까 집게하고 주먹도끼 출토 지역이 있다는 이 이론을 깨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경기도 연천군 정훈리 유적.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가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연천군 정훈리 유적. 박물관도 지어져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충남 공주군 석장리 유적. 또 이거는 원래 별표 2개짜리인데 그래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으니까 3개 해두세요. 아시겠죠 이거? 이건 아마 그때도 뭐 제커리 타트 나왔는데 다 맞췄을 텐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설명할 때 석장리 돌덩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석장리야. 지금도 많아 돌덩이가. 공주 석장리 유적. 그 마을 이름이 석장리야. 예, 마을 이름이. 자, 근데 봐봐요. 이게 1963년에 발굴이 됐네. 64년에 발견이 됐어요 일단은. 그리고 발굴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언제 끝나냐면 53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1964년이라는 이 시기가 무슨 뭐 고고학 발굴할 만한 상황이야? 아니죠. 무슨 전후 복구하고 막 재건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그 고고학 발굴하고 있어 이게. 근데 돌덩이가 오죽 많았으면 그냥 나온 거야. 발굴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이렇게 돌덩이가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거기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남한에서 가장 먼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게 바로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 남한에서. 아시겠죠? 남한에서 가장 먼저 자 다시 한번 남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 문화층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 그 얘기야. 그게 중요합니다. 1964년에. 그래서 남한에서 나왔던 60년대 나머지 다 70년대인데 발굴된 구석기 유적. 요렇게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데 그것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요 돌덩이 많다고 그랬죠. 전기구석기 유물에서 후기구석기 유물까지가 다 나옵니다. 이 안에서는 전기구석기 유물에서 후기구석기 유물까지가 다 나와. 돌덩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책에는 이게 후기구석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기에서 후기까지가 다 나와요. 알겠지? 자, 다음으로 가서 평양 역포 대연동 유적.
여기서도 다른 거 없어요. 인고라석 때문에 좀 의미가 있고요. 자, 역포 사람 윗머리뼈 여기 머리뼈 근데 짐승의 뼈들 나왔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오히려 북한의 인고라석 출토 유적지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평남 덕천 그 승리산 동굴 유적 요게 인고라석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인고라석이 두 개나 나왔어. 아래층에서는 덕천 사람 위에서는 승리산 사람 두 개나 나왔는데 여러분 아래층에서 발견된 게 더 오래된 거겠지. 덕천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고요 위에서 발견된 거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아래층은 호모 사피엔스 위에서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돼갖고요 두 개나 나온 거야. 특이하지 않아요? 같은 데서 발견된 같은 곳인데 전혀 시기를 달리하는 거기 또 묻힌 거지. 딴 애가 또 거기. 그러니까 시기를 달리하는 두 인고라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인고라석 출토 유적지로는 원래 북한 유적지가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잘 나오는 유적지가 인고라석으로는 잘 나오는 게 승리산 동굴 유적. 아시겠죠? 덕천 승리산 동굴. 거기 제가 승리산 사람 복원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독고영재 씨 닮지 않았어요? 그치? 독고영재 아시죠? 닮았어. 독고영재 씨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닮았어. 하여튼 자, 덕천 사람 승리산 사람 하여튼 인고라서. 자, 한북운기군 굴포리 유적 별표해 두세요. 이거는 1960년대 발굴된 걸로도 시험에 나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은요. 자, 한북운기군 굴포리 유적. 자, 운기군 자 굴포리 유적. 자, 됐나요? 유적. 먼저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굴포리 유적이 자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굴포리 유적이 있고 굴포리에 있는 서포항 유적이 있어요. 서포항. 그래서 자, 이 굴포리 유적이 중기구석기 여러분 지금 중기구석기 보고 있어요. 구석기 유적이면서 동시에 신석기 유적입니다. 됐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중기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유물이 다 나오고 있어 둘 다. 그런데 주로 시험에 뭘로 나오냐? 신석기 유적으로 시험에 됐다 많이 나와요. 뭔지 알겠죠 이게? 이게 한 3년 동안 연속으로 해갖고 3년 연속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는 이 서포항 유적. 하여튼 신석기 유적은 그 옆에 있는 서포항에 있는 폐총 유적인데 폐총은 조개무지. 조개 열심히 드시고 안에 있는 것만 다 까드실 거 아니야. 그리고 조개 껍데기를 쌓았는데 무덤처럼 이렇게 쌓았다 해서 이걸 폐총 조개 폐자에다가 무덤 총자를 써서 조개무지 조개무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자 서포항 폐총 요게 많이 나오더라 이게. 그리고 또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또 이게 뭐냐면 한북운기군 부포리 유적. 요건 또 중석기 유적이에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자, 이게 북한 유적 잘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유적지가 이제 요 유적지들인데요. 부포리 유적. 바로 옆에는 부포리. 이건 또 뭐예요? 중석기 유적이에요. 이거는 중석기.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의 중석기 유적.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중기구석기랑 중석기랑 다른 거야. 구석기를 어떻게 나눠?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후기구석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석기.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거든요. 그래서 한북운기군 굴포리라고 하는 자 여기는 중기구석기 유적이면서 신석기 유적이고 부포리 유적은 중석기 유적입니다. 먼저 요것도 구분해 두셔야겠고요. 요것도. 그 다음에 이거 자 보세요. 중기구석기 유적으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1960년대 발굴이 됐다. 60년에 됐어요? 60년대 발굴이 된 아까 이 60년대 발굴된 건 북한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한북운기군 굴포리하고 평남사원군 거무르동굴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지 이게. 왜? 이 서포항에 있는 조개무지. 조개무지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폐총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여름에는 조개구이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드시면은 큰일 나고 가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조개구이 많이 먹잖아. 아니야? 나만 많이 먹나? 여러분 속마음 네가 많이 안 먹는 게 있겠냐 뭐 이럴 수 있는데 하여튼 조개구이를 먹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조개 껍데기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 우리가 구이집에 가서 먹더라도 그 안에 막 집게도 들어가고 막 가위도 들어갈 때 있고 면장갑도 딸려 들어갈 때 있지 않나? 나만 그래 그것도? 자 어쨌건 막 이렇게 무덤처럼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쌓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첫째 강가 해안가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정도 쌓일 정도로 거기 쌓여있다면은 강가 해안가에 오랫동안 거주한 거지. 그리고 오랫동안 거주했으니까 또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개무지가 중요한 건 그거를 파헤치고 하다 보면 뭐가 나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석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조개무지는 일단 자 다시 한번 신석기 시대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강가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거야. 그죠? 여기 생활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한부운기군 굴포리 유적 조개더미에는 첫 번째가 동침신전 앙화장, 시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매장하는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속이 나와요. 자, 지금 유교적인 장례 이거 달달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동침 몸을 눕히는데 장례 풍속인데 머리를 동쪽으로 눕힌다. 지금 유교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는요 머리를 북쪽으로 놉니다. 그리고 배산임수라고 하죠. 발을 남쪽으로 놔요. 이렇게 시신을 눕힐 때. 그런데 이때는 어디야? 동쪽으로 눕힌 거야. 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동쪽에서 뭐야? 해가 뜨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뭘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태양 숭배.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동침신전 앙화장 이거와 함께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3년 여러 시험에서 3번이나 다 나온 건데 개, 뱀, 말을 형상화한 보통 망아지라고 하는데 망아지, 말, 망아지 형상화한 호신부가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형상화한 호신부. 호신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을 지키는 부적의 의미예요. 호신부, 자 부적의 의미. 하여튼 몸을 지키는 부적의 의미인데요. 요게 이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호신부가. 하여튼 개, 뱀, 말을 형상화한 개, 뱀, 망아지 이걸 형상화한 호신부. 여러분 뭐 책에 나중에 실어놨는데 보시면 별로 개, 뱀, 말 같지 않아. 근데 하여튼 몸을 지키는 호신부. 야, 선생님 여기까지 나오나요? 다시 한번. 세 개의 직렬에서 9급에 다 나온 거야. 9급에.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안 나왔는데 하여튼 주구장창 거의 매년 나왔던 거죠. 알아두셔야 돼. 어쨌건 자,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신석기 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한부운기군 굴포리 유적이에요. 자, 그래서 중기구석기 시대 유적으로서 보다는 60년대 발굴된 거 외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 바로 동침신전 앙화장, 달달 외우지 않아도 시체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거. 자, 두 번째는 개변말을 형상화한 호신부까지 해서 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2014년 국가직 9급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거기. 그래서 공주 석장리 유적과 운기 굴포리 유적 찾는 요 문제가 나온 거야. 어때요?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게 흐름이나 맥락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정답. 여기서는 2번 정답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보세요. 제천 전말동굴. 이거는 딱 하나만 시험에 나와. 다른 거 나오는 거 없이. 아까 얘기한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뭐라고 그랬어요? 코뿔소의 앞발뼈. 뭐를 새긴? 사람의 얼굴을 새긴. 아시겠죠? 사람의 얼굴을 새긴 코뿔소의 앞발뼈. 2009년도 국가직기출이죠. 이거는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거기 이제 흑요석 요거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제2의 해동한국사는 많은 강사들이 베꼈어요. 이 책을 베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됐으니까 그 이후에 진입한 강사들이 참조하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제가 흑요석 요정될 때 어떤 사람이 강사가 이거 자기도 적중했다고. 양구 상무룡리 흑요석. 여러분 양구 상무룡리 흑요석은 적중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흑요석은 여러분 화산암이야. 이건 먼저 알고 가야 돼. 화산암.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게 이제 흑요석. 여러분 유리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유리의 재료가 뭐예요? 모래. 모래를 고온으로 녹여갖고 이거를 바닷물에 식혀서 이렇게 만들잖아. 유리는 강도가 낮죠. 근데 깨진 면이 되게 날카롭지. 그렇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흑요석도 이게 뭐냐면 화산암. 이 폭발하면서 이게 빨리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좀 재질은 다르지. 왜? 화산재가 섞이니까 시커매. 까만데 그래서 흑요석인데 강도가 낮아요. 이것도 비슷하게 돼. 녹았다 확 녹은 거라, 확 굳은 거라서. 그래서 돌로 꽝 치면 잘 깨져. 근데 깨진 면이 잘게 깨지면서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흑요석이 주로 뭘로 사용이 되냐면은 나무 사이나 돌 사이에다 그걸 꽂아 갖고요. 톱날, 날로 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창날 이런 걸로 사용이 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처럼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서 꽂아 갖고 이렇게 날로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흑요석이 주로 사용되는 건 뭐냐면 좀돌날 석기. 이걸 외우지 마세요. 아주 작은 날이 있는 이런 석기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자 이건데요. 자, 이걸 뭐 그냥 기본 개념에 대한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요석은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화산암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둘 중에 하나죠. 어디 거? 출신 그 원산지가 일단 백두산이겠죠. 백두산. 이 화산 폭발했으니까 백두산 산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한라산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한라산은 아니고. 왜? 한라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화산이 됐어. 죽은 화산이야. 여기서는 화산 활동을 안 해요. 백두산은 지금도 화산 활동해요. 휴화산인데 한라산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럼 일본산. 그러니까 일본산 아니면은 백두산산. 그런데 강원도에서 발견되는 흑요석은 죄다 뭐예요? 백두산산. 이거는요 엑스레이 방사선 투시를 하면은 구조가 달라요. 일본산이랑 백두산산이랑.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해봤더니 요건 백두산산.
그러니까 양구 상무룡리 흑요석이나 양양 오산리 흑요석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 이제 백두산에서 내려온 거야.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 자,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된 흑요석이 있어. 신석기 흑요석. 이게 왜 중요하냐? 흑요석이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발견된 흑요석이 일본 큐슈, 발음도 안 되네. 큐슈 거야.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대마도도 아니고 대마도도 한 80km 되는데 큐슈 몇백 킬로 되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옆에서 통나무 배 하나 발견됐거든. 그 당시에 돛담배도 없어. 아무것도 없던 시기야. 어떤 미친 쪽발의 새끼 하나가 통나무 배를 타고 온 거야. 뭔지 알겠어요? 몇백 킬로를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겠지.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래. 야, 오는데 뭐야 몇 개월 걸렸을 거 아니야. 막 풍랑도 만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진 풍파 끝에 도착을 한 거야. 어떤 놈 하나가 미친놈이 하나 도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 토기였던 조문 토기도 나오고 새끼줄을 꼬아놓던 토기, 통나무배, 일본산 흑요석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산 동삼동 흑요석이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정말 믿기지가 않지. 이해도 안 가지. 아니 신석기 시대에 야 돛담배도 없는데 동력도 안 되는데 노를 저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가능했다는 거지. 누군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산. 따라서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신석기 시대의 원거리 교역, 일본과의 원거리 교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부산 동삼동 흑요석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거야.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강사들이 맨날 자기 책에 막 빠져있는 내용들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났냐 하면서 막 출제자들 비난하고 이러는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뭔지 알겠죠? 중요한 거 같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신석기 시대에 아니 일본과의 교역 믿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흑요석. 그래서 제가 책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부산 동삼동 조계돔의 흑요석이 중요한 거지 강원도 양구 상무룡 흑요석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백두산산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냥 흑요석이 발견됐다 정도까지만. 자, 제주 빌레모 동굴도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 이걸 뭐라 그래? 혈거유적지라고 하죠. 혈거. 동굴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 됐어요? 가장 긴 미로 동굴이거든요. 제주 빌레모 동굴 혈거유적지 요게 발견됐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73년에 발견됐죠. 이거는 한북 종성 동간지 유적에 별표하십시오. 이것도 별표 3개짜리야. 왜? 지금 아까 대부분의 어떤 구석 유적이 언제 70년대 이후라고 했는데 요거는 까마득하게 언제야? 1933년. 자, 아까 제가 남한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 유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남 공주 석장 유적이라고 그랬죠. 남한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 유적은 한북 종성 동간지 유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온성 강한리 유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933년에 일제가 철도공사하다가 발견을 했어. 여기서 잠깐. 일본에서는 단 하나의 구석기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뗀석기가 없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와세다대 고고학과 교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간 이 뗀석기를 묻었다가 기사들 불러서 발굴하고 묻었다가 발굴하고 하다가 완전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 뭔지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뗀석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렇다고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야. 반대로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쪽팔려 할 것도 아닙니다. 쪽팔린 새끼들이 진짜 찐따리라는 게 이런 건데 구석기 유적이 없다고 해서 그 유물을 가져다 뗀석기를 묻었다 발굴하고 이질하다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럼 도대체 일본은 왜 이질을 할까? 얘네는 지금도 해양문화기원설, 자 이걸 가지고 나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화는 뭐야? 우리도 받아들이기 싫긴 하지만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거쳐갖고 일본으로 갔겠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그리고 발견되는 어떤 유물들 통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근데 이 쪽발의 새끼들은 그게 아닌 거야. 무조건 해양문화기원설. 모든 문화는 해양에서 시작이 됐다. 지금도 이래. 얘네 그 우익 얘네들은. 그럼 야 상식적으로 그러면 걔네 문화 어디서 오냐? 뭐 어류에서 왔어? 어류에서? 아니면 사이판, 괌, 뭐 어디 저기 하와이 여기서 왔나?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지금도 얘네는 이걸 주장을 해. 근데 얘네가 이제 해양문화기원설을 이게 납득을 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얘네 구석기부터 문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신석기부터 나오는 건 그러니까 뭔가 구석기 유물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남한에서 그것도 어디 한북 종성 동간지 유적에서 1933년에 뗀석기를 막 나오니까
얘네가 속이 좀 뒤집혔나 보지. 그래서 이거를 덮어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발굴조사 끝낸 다음에 덮어버렸어.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 뭐라고요?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 아시겠죠?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이거는 뭐야?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됐어. 자, 평양 만달류 유적은 인고라석 때문에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것도 인고라석 하나만 요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평남 상원 용곡리 동굴.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인고라석이랑 인고라석. 여기서도 용곡 사람 인고라석이 나왔고 사람의 머리뼈 화석. 그다음에 제4문화층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보면 뭐냐면 뼈를 납작하게 갈아서 짐승의 머리를 조각한 예술품. 자, 이게 나오죠. 뼈를 납작하게 갈아서 짐승의 머리를 조각을 했다.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아시겠죠? 이게 출토가 된 거.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자, 제천 창래는 막집 유적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충북 단양 수양기 유적. 요건 별표 2개 정도. 자, 이거는 뭐냐면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승배찌르개. 자, 승배가 뭐냐? 이음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배찌르개가 나왔는데 승배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그전에 도구를 그냥 하나 짱돌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자, 이렇게 돼 갖고 여기다가 이제 이음도구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음도구. 이음도구가 있어요. 여기다 이음도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이 이음도구를 뭐라 그래? 승배.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건 자, 이음도구 이걸 만든 찌르개. 자, 이걸 만들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음도구를 중간에 넣어갖고 승배, 하여튼 찌르개 이런 식으로 만든 됐어요. 승배 찌르개. 이 승배 찌르개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후기구석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후기구석기 그리고 중석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후기구석기로 나올 수도 있고 뭘로 나올 수도 있어? 중석기. 자, 이걸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어요? 하여튼 후기구석기 이걸 보여주는 가운데 이음도구가 들어갔다는 거는 도구가 좀 발달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후기구석기부터 그걸 보여주는 게 충북 단양 수양기 유적. 됐죠? 그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소의 정강이뼈. 자, 여기에 새겨진 물고기 모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북 단양 수양기 유적은 거기 지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충주댐 지으면서 수장됐어요. 수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몰이 돼서 박물관만 지어져 있어. 여기서 발견된 뼈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적지가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 흥수굴이라고 하는 두루봉동굴. 여기는 채석장입니다. 돌을 채굴 하는 채석장에서 동굴이 발견됐는데 석회암지대예요. 여기서. 근데 봐봐, 지금 보는 것처럼 아이의 뼈 5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 아이의 뼈가 통째로 나온 거야.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시멘트 똑똑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코팅이 되면서 아이의 뼈가 통째로 발견됐는데요. 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흥수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흥수아이. 자, 아이의 뼈가 통째로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곤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자, 이런 게 나왔고요. 자, 그 정도까지.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하여튼 그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자, 이렇게 유적지를 봤습니다.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35페이지에 주먹도끼, 주먹괭이, 집게, 후기구석기 우물로는 승배찌르개 지금 설명 다 드렸고요. 뗀석기 아니면 골각기. 구석기 시대의 생활은 수렵, 어로, 채집생활 처음에 설명 다 드렸죠. 뗀석기 사용했고요. 글개, 빌개는 조리도구,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팔매돌 이런 거는 사냥도구. 주거생활 관련해서는 동굴, 그 다음에 바위그늘 여기서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OT 시간에 말씀을 잠깐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8월 8일 날 아마 휴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월요일인데요. 미리 내가 전후에 보강을 할 거예요. 미리 할 텐데 8월 8일 월요일이에요. 아마 그날 아마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제가 원래 세미나가 있는데 아마 다 뺐는데 그날은 아마 참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 휴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보강 미리 땡겨서 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끝날 때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자, 일요일 날 보강이 한 번에서 2번 정도 잡힐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이게 풀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나중에 가서 뭐 배신당했네, 뭐 보강을 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아시겠죠? 8월 8일 날 저녁에 휴강이 될 수 있고 월요일 날만.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에 한번 보강 잡힐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학생들이 있는데, 그 목요일 날 하는 필기노트 강좌는 이 이론 단가를 듣는 학생들은 다 그냥
수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강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때가 맞는 강좌는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좋아. 그러니까 월화 공부한 것들 전체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진도는 이게 더 빨리 갈 거니까요. 그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쨌건 주거생활 밑에는 동굴, 바위그늘, 막집 주로 강가에서 거기 밑에 그 뭐 특징이라고 하는 거 뭐 불 뗀 자리, 문돌 이런 게 남아있다.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특별하게 요것만 톡 집어서 시험에 나오긴 힘들고 하여튼 불 뗀 자리도 있어요. 그 다음 자 뒤로 넘어가서 사회생활을 보게 되면 이동사회 돌아다니면서 이동생활했죠. 무리사회 혈연을 중심으로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평등사회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 관계는 없고 지도자만 있어요. 지도자만. 그러니까 집단의 지도자, 연장자가 평등한 사회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 활동들 나와 있습니다.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아까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꽃뿌리 앞발뼈, 제천 전말동굴, 청원 두루봉 홍수굴이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사슴뼈, 용궁지동굴에서 뼈를 납작하게 갈아서 만든 짐승의 얼굴 아까 앞에서 다 봤고요. 단양 수양계 이것도 봤죠? 소의 정강이 뼈에 새긴 물고기 예술품. 아래쪽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어때 물고기 같대요? 처음 발견한 분이 그렇다고 하니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가는 거고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 사냥과 자 어로에서의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중석기 신석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 네.